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위탁 수화물 처리가 늦어지면서 항공기 무더기 지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수학여행단 도착이 늦어지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고 출발 항공편까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3층 앞 도로부터 1층 주차장 진입로까지 전세버스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멈춰선 전세버스들로 다른 차량들도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학여행단 항공기 지연 사태로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세버스들까지 몰리면서 이처럼 공항 일대는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된 건 위탁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반입금지 물품이 발견됐기 때문. 학생들이 붙인 위탁 수화물에서 헤어용 스프레이 등이 여러 발견되면서 개봉 검색이 이루어졌고 결국 오전 8시 반부터 1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액체를 다 빼야 된다고 해서 뺐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 벨트로 안 옮기고 게이트 앞에서 갑자기 모아서 가져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연착이 됐어요. 항공기 연결 문제로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00여 편도 한 2시간씩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우리가 행사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시 부산에 올라가야 돼 가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사람들은 그 만난 시간에 못 만나고 1시간 정도 딜레이되니까 그게 불편한 점이 많죠. 김포공항에서 시작된 출발 지연이 제주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전체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번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보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공항과 항만 같은 곳에선 주차 방해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차량 4,000대가 드나드는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휠체어 그림이 그려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외제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도 비어있는 칸 입구를 가로막아 2면이나 차지했습니다. 자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 거기 해놓고 제가 먼저 시민들이 이러한 주차방해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저거는 주차방해 행위인데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아니 이게 주차방해가 아니면 어떤 게 주차방해냐.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할 경우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 원보다 5배나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수막에는 주차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법규상 공항과 항만 같은 운수시설의 경우 주차만 단속이 가능하고 주차 방해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불법 주차와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적용 장소에서 공항이나 항만 같은 운수시설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불법 주차 단속 근거인 교통약자법에는 주차 방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그 요건이 갖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3월부터 접수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만 31건. 그러나 허술한 법망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무거운 짐 때문에 바로 여행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자율주행차가 짐을 날라주는 짐 배송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정류장에 대형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고객이 맡긴 짐을 싣고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운전자의 작동 없이 자동으로 핸들이 돌아가고 속도 제한 구간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관광객들의 짐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날라주는 탐나 자율차의 짐 배송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으로 공항에서 중문까지 캐리어를 배송해드리는 서비스고 이제 그 제주를 찾는 여행객분들이 좀 가볍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짐 배송을 위해 차량이 커지면서 주변 장애물과 신호를 탐지하는 카메라 센서도 3인승 자율주행차에 비해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탐나자율차는 하루에 4번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호텔을 오가며 여행객들에게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짐 배송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개당 5,000원의 보관료만 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에서 여객 운수를 시작으로 짐 배송까지 확대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 노선이 중문 관광단지로 제한되고 운송 물량이 하루 20개밖에 안 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환경부 등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흰개미와 비슷한 벌레들이 외래종인지를 묻는 신고가 이어지는 등 벌레 출현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강진에 있는 한 목조주택. 나무 기둥 곳곳에 갉아먹힌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문엔 작은 구멍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기둥을 따라 이동하며 축축한 목재를 먹는 벌레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서울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게 됐어요. 석가래든지 배들보든지 다 위험하다. 집이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데 외래종 흰개미인지 국내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벌레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 옅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흰개미는 새카맣고 머리 뒷부분에 약간 노란 띠가 한 줄 있는 게 그게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구는 조만간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도심 속 20년 넘은 목조 건물과 인근 상가에서도 국내종 흰개미로 추정되는 벌레로 인해 방역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개미 비슷한 그런 벌레인데 날아다녀요. 이 골목 전체가 이렇게 그 벌떼식으로 확 날아와서 위생적으로 되게. 환경부에는 최근 닷새 동안 전국적으로 50건이 넘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이후 아직까지 외래종 흰개미가 추가로 발견된 지역은 없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요일 아침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하순에 해당하는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도에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슈퍼태풍 마와르는 초강력의 세력으로 괌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소용돌이 구름이 제2호 태풍 마와르입니다. 이 태풍은 주말에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근접하겠고 이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북상할 가능성이 적어서요.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고온다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제주도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 18도, 고산 16도, 성산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5도, 서귀포 22도, 성산 23도, 성판악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하늘빛도 흐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주로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흐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추경 예산안 파국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사과하고 김희연 정무부 지사 등 정무 라인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영훈 지사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진솔한 반성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무부 지사도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3명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장기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는가 하면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구점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서귀포시 도순동의 한 가구점에서 불이 나 1층짜리 가구점 8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은 화재 진압 1시간 5분 만에 모두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2023년 여름 놓치지 말아야 할 제주관광 10선을 발표했습니다. 제주관광 10선에는 서핑 해상 스포츠와 일몰이 아름다운 2호 말등대와 삼양 벌랑포구, 차귀도와 살아오름 산정호수가 포함됐습니다. 또 미술관 투어와 제주목과나 야간 개장, 제주 해변 플로깅과 이호태우 필터 페스티벌, 교래 토종닭과 수목원 야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제주 시내 버스 중앙차로에 국내 최초로 양문형 저상버스와 섬식 정류장이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시내버스 682대 중 48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광로에, 2026년에는 동광로와 노형로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양문형 저상버스로 승객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 정류장 폭도 줄여 인도와 가로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서귀포시는 원도시민 동홍동 옛 시민회관 부지에 262억 원을 들여 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소이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인 문화광장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에는 지하주차장이 준공되고 내년 12월에는 문화광장과 도시숲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 워케이션 설명회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경기도 판교 지역에서 열리는 제주 워케이션 설명회에 수도권 기업 50개사가 신청해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민간 워케이션 시설 8군데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등이 참여하며 제주도는 기업 맞춤 오피스 이용과 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소개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록인 제주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달로 종료되는 록인 제주 개발 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6개월 연장했습니다. 록인 제주 개발 사업은 2013년 승인을 받았지만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보고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